네, 안녕하세요. 보물입니다. 오늘 9회차 천하제일문 개발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9번째 회차까지 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주말 동안에 에셋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무공을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코덱스 프로 요금제 1개 반 정도를 순수하게 여기에 태웠거든요. 지금 그래서 660개의 무공하고, 그리고 수십 개 되는 캐릭터가 전부 다 드디어 매칭이 끝났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8,000개가 넘는 에셋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모션이 아니고 아무리 에셋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벌써 개수에서 오는 그 압박감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말 동안에 구현한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광고된 대로 먼저 성장 구조를 조금 더 다시 손을 볼 거고요. 지금 전투가 구현이 된 게 제가 봤을 땐 조금 심심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워 디펜스 형식으로 적들이 계속해서 몰려 나오고 그거를 막아내는 형태로, 디펜스 형태로 가는 게임 시스템을 좀 추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무공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모션을, 정확히는 모션을 구현을 하진 않았어요. 모션을 구현을 하진 않고 캐릭터별 자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이동하는 자세라든지 공격하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무공별로 이런 자세들이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캐릭터당 지금 공격 자세가 총 10개씩 구현이 돼 있고요. 이런 캐릭터가 지금 수십 가지, 85명이나 되네요. 저는 한 40명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아마 적들도 모두 포함을 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세를 보면은 이런 자세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을 사용하는 상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네. 검을 사용하는 거는 검 계열 무공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검과 관련된 무공만 이렇게 추려서 보면은, 조금 있다가 그 갤러리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캐릭터들이 있고 어떤 자세들이 있는지, 매칭은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방패를 사용하는 무공을 쓰고요. 역시 무협은 검이죠. 검을 쓰는 친구가 되게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약초꾼인데 장법을 쓰는 것 같아요. 뭔가 권과 장을 쓰겠죠. 그리고 여기는 궁수. 그리고 여기도 검. 여기는 창이네요. 여긴 또 지금 방패를 쓰는 건데 얘는 왠지 좀 사파 고수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천권녀네요. 천권녀 한소라? 동이민족 같아요. 한국인. 그리고 여기도 약선도. 뭔가 그 의원 계열 같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맨손 공격을 하네요. 그리고 광명검주 좌윤. 여기도 검이고, 여기는 산적 같은데 여기도 지금 창을 쓰고 있어요. 검. 여기는 캐릭터가 좀 바뀌었는데 유영검 비연. 이거는 제가 바로 좀 캡처를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할게요.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버그나 에러 같은 거는 발견한 즉시 바로바로 고쳐주는 게 좋아요. 유영검 비연.
5.6 매우 높음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혈마도, 여긴 도죠. 여긴 마교인물 같아요. 여기도 창, 활. 오, 여기는 권각술인가요? 주먹과 발차기네요. 여기도 권. 이것도 좀 사파인물 같은데 폭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마교예요. 그리고 유령보 백설인인데 이 캐릭터가 보면은 아까 여기 있는 유영검 비연하고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가. 그럼 이거는 수정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사도 노준풍 독 캐릭터가 두 번째로 많고 창도 되게 많네요. 이 캐릭터 조금 멋있어요. 이거 멋있다. 홍련각 심연화. 여기는 이제 주로 발차기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활이고. 빙백마녀 설매. 아까 그 캐릭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외형이. 백설인. 그리고 여기는 설매. 이름이 다르네요. 생긴 것도 다르고. 그리고 혈월검 모월랑. 이건 약간 조금 요괴 같아요. 이쪽부터는 뭔가 좀 친구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멋있는데 뭔가 뱀파이어 느낌이 많이 나고, 권각술 캐릭터도 되게 많네요. 주먹하고 발차기 하는 친구들. 여기는 조금 특이한데 여기도 방패인데 이것도 조금 특색이 있다. 캐릭터가 활도 많고. 여기 또 방패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캐릭터가 정말 다양하고 많네요. 여기 편이 나왔어요. 채찍. 그리고 여기는 암기. 여긴 쌍검. 여기는 봉. 부채를 들고 있는 캐릭터도 있어요. 여기는 활이고, 얘는 좀 특이하게 잡네, 활을. 여기는 대놓고 산적. 이건 아마 적으로 나올 것 같네요. 여기도 산적 참모. 이거 진짜 디펜스로 나오면 괜찮겠다. 아마 이 게임도 지금은 계획은 없는데 아마 모션으로 나가게 되면은 퀄리티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시간과 토큰은 아마 많이 사라지겠죠. 흑풍 체주도 있고. 이게 이미지 2로 만들었는데 퀄리티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도 채찍 쓰는 남자 캐릭터 있고. 이거는 조금 특이하다. 마교 집행자. 약간 모닝스타 같은 거네요. 둔기 계열. 여기도 장법. 이건 약간 좀 판타지 계열이 섞인 것 같아요. 마교 흑기사. 이게 약간 선현물이라서 이거 손이 좀 이상한데 아마 무공 쓸 때는 이거 잘 안 보일 거예요.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고. 마교 장로인데 여기도 채찍. 마교 혈검주. 혈검주는 교주인가요? 교주는 아니고 혈검주? 교주보다는 아래 같은데 얘도 되게 뭔가 세 보여요. 그리고 부교주도 있고. 교주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도끼 쓰는 친구도 있고. 장법, 창. 지금 보니까 캐릭터가 정말 많네요. 여기도 쌍검술. 여기도 도법. 이 캐릭터를 뽑는데
사실 하루 이상이 들었거든요. 보면 지금 모션 보면 아니 그 자세를 보면은 모든 자세가 지금 똑같은 자세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코덱스로 이미지를 뽑는데 애를 좀 많이 먹었어요. 이것도 조금 멋있다. 천무성 성주, 강시도 있고 요괴 계열도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요호, 이거는 구미호 같아요. 인간처럼 보이는 남자 구미호. 귀신도 있고, 여기 또 흑살귀, 백골귀, 흑랑도 있고. 와우, 이거 되게 특이하네. 독사왕도 있고, 오, 산군도 있네요. 호랑이. 이거 좀 멋있다. 거악도 있네요. 거악. 약간 오크하고 오우거 혼종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캐릭터들이 지금 아까 보니까 85개, 85개 있다는 거죠. 캐릭터가 총. 적과 아군을 통틀어서 나온 거고, 지금 보면은 모두 다 그 10가지 자세가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 적과 아군을 특별히 구분을 해 놓진 않았어요. 물론 게임 내부적으로는 적하고 아군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처음에 세 개의 문주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서 시작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세 문주에서 이렇게 세 개의 캐릭터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다 특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그러면 이렇게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85개의 캐릭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되, 모든 캐릭터들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HP하고 내공, 방어력, 속도 같은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펙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공격 기공 계열 더 저렴하게, 얘는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해드릴게요. 그 문주 특성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는데 1000개 넘게 좀 특성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각 캐릭터가 한 개의 특성을 무조건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치고, 기본적인 능력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파로 시작을 하거나 또는 다른 문파에서 제자로 시작을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고, 자, 이거 스토리는 다른 편에서 보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보면은 아이템 장착하고 수련을 해주고 경지를 올리면 3류로 오를 수 있고, 이렇게 한 번씩 경지가 오를 때마다 캐릭터가 일치월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캐릭터는 더 강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공을 660개 중에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따라서 그 계열 무공들을 쓸 수 있도록 다 지금 매핑을 해놨어요. 매핑이라는 거는 연결을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총 30점을 최대 점수로 해서 여기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성마다 각각의 점수가 지금 부여가 되어 있어요. 이 점수들을 모두 합해서 30점 이하로만 특성을 설정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 각 계열마다 지금 100개 넘는 개수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1점, 2점, 3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다 지금 계산이 공식에 의해서 다 점수가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를 사용하면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거나 제한이 생기는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나름대로 조금 여러 가지를 좀 그 기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해지거나 그리고 너무 시너지가 크게 나오지 않도록 지금 조금 조율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모든 캐릭터들한테 기본적인 능력치를 주고 그 능력치에다가 특성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오프스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 해볼게요. 현재 문주 3명 중 1명을 선택해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여. 우선 85명의 캐릭터, 이 중에는 적도 있고 제자도 있고 마교, 그리고 산적, 그리고 혈교, 요괴 등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 이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문파를 일으키고 게임을 하는 형식으로 수정을 하자. 자,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모든 캐릭터는 서사와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에 영향을 미치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캐릭터는 기본적인 HP, 내공, 무공, 방어력, 속도, 그리고 특성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 모든 캐릭터가 서사와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하려면 게임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 및 스토리가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스토리 작가는 온톨로지 및 검색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온톨로지에 정리 및 저장을 한 다음에 스토리 작가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탄탄하고도 치밀한 스토리를 적용해줘. 그리고 모든 캐릭터는 스토리와 캐릭터에 맞는 기본 특성들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면 모든 특성 중 30점 이하로 특성을 추가로 선택해서 게임 플레이 가능. 그리고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외에 100레벨마다 추가로 3개의 특성 선택이 가능해지고 100레벨마다 추가되는 특성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조금 손을 봐주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해서 구현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이건 울트라 싱크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위 내용에 부합하는 설계를 해줘. 설계 내용을 최소 3번 이상 검토하고 적대적 검토 및 코덱스와의 핑퐁 검토로 진행해서 구현해줘. 이렇게 하면은 검색을 먼저 한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그 내용들을 온톨로지에 기록을 할 거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지는 특별한 위치와 스토리가 또 다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한 명 선택해서 게임을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일을 시켜 놓으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캐릭터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거를 보면은 무공들 660개에 대한 이 FX 특수효과 이것들을 다 지금 만들어 놨고, 그리고 해당 무공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다 지금 매칭이 돼 있어요. 윤검법 다 검들고 있죠. 이것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리고 면장 장법 캐릭터들 있죠. 그리고 5호 단문도 돌을 사용하는 친구들이네요. 혈영마공 이거는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나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660개가 전부 다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이제 모션만 잘 추가를 해서 연결을 해주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죠. 정말 시간하고 토큰 많이 잡아먹겠죠. 빙황신강이라는 것도 있고, 와우.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연출 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단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요. 어떤 무공을 배우면은 해당 캐릭터는 가지고 있는 자세 중에 하나와 매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발사체와 FX 효과까지, 그리고 적도 피격을 당했을 때 이런 효과들이 다 구현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 시네마틱으로 구현을 하려고 지금 코덱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를 다 하나씩 다 제가 보면서 이런 FX 효과 같은 것도 다 수정을 하는 게 맞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할 엄두가 지금 안 나요. 사실은 아마 직접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주면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이런 거를 지금 해주라고는 했는데 일단 결과는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85개 캐릭터를 다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거는 이제 직원을 뽑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다 하고 있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여기 이런 거는 지금 갈수록 뭔가 좀 퀄리티가 괜찮아지고 있죠. 아마 퀄리티가 괜찮은 건 지금 손을 본 거일 거예요. 퀄리티가 조금 덜 좋은 거는, 오, 이런 것도 되게 괜찮다. 막 거미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쏘아주듯이 거미 이렇게 적에게 박히고 있네요. 음, 머리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 되게 괜찮죠. 음, 아마 지금 이렇게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 거는 광역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쑤시개 날아다니는 것 같죠. 지금 보면 이런 에셋 같은 게 어떤 것들은 조금 과하게 지워져서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볼 엄두가 안 나요. 장난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이런 에셋들, 저런 것들만 좀 잡아주면 좋은데, 저것도 사실은 잡으려면 잡을 수 있거든요. FX 효과만 따로 정리를 좀 해주라고 해서 제가 직접 보고 잡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낮에 확인했을 때는 되게 괜찮게 구현을 해 놓은 거였는데 학 같아요, 학. 근데 지금 보면은 내부 이미지가 많이 제거가 됐죠. 음,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기로 했던 게 성장 구조 그리고 전투 흐름, 이건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 일단 성장 구조하고 전투 흐름 개선하는 거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따로 놀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서 어떤 것들 어떻게 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공격력 22%, 치명타 40%, 적방어 완전 무시, 세 갈래로 팬다, 삼격, 그리고 행동 속도 50% 빠르게, 그 다음에 공격에서, 공격엔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공, 기공 계열보다 신체를 조금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검이나 돌을 쥐면 최대 HP 30%, 반격 22%. 이거 좋은데요.
그리고 간 피해 회복. 이거 하고 싶은데 아까 보니까 공격을 하면은 내공을 흡수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다른 거랑 지금 합쳐져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30점 다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게 1000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00레벨마다 얘도 추가로 그 점수가 플러스가 돼요. 10점인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수련해줬고 인재 67, 200전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의뢰를 해주고 돈을 일단 좀 벌어볼게요. 235 그리고 비무 마교 잔당 그리고 혼자 졌네요. 레벨 1로는 좀 무리였나봐요. 졌네. 하루 지나가면 행동력 다시 회복하고 훈련장 복구 그리고 제자 한 명 드렸고요. 아이템 장착해주고 그리고 수련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자, 일단은 토벌전으로 돈을 좀 벌게요. 지금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전장에 이런 장애물들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에 들어가면은 뭔가 보너스 효과를 받는 것 같아요. 게임하면서 계속 여기로 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서 무공 쓸 때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나중에 그 묵빛 수채화 한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좀 효과를 수정을 좀 해줄 거예요. 그게 훨씬 보기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은 레벨 1이잖아요. 뭔가 아이템을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적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투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아이템이 좋은 게 나오고 뒤로 갈수록 적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AI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지금 게임이 초반에만 조금 힘들다 뿐이지 뒤로 갈수록 특성도 늘고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캐릭터와
제자들도 강해지고 있어. 그래서 게임이 많이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 게임에 고정적으로 상대편 문파들이 10여 개 있고 시비도 걸고 서로 천하제일 문파라고 우기면서 신선전도 걸어오고 공격 및 기습을 해오는 거야. 플레이어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도 등용하고 문파를 키우면서 강해져야 해. 그리고 문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돈도 잘 벌게 되고 직전 제자 외에도 명성을 듣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돈도 벌 수 있으며 세력을 확장시키는 시스템이 치밀하게 설계 및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전투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구현은 되어 있지만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적들이 일정 수만큼 늘어나고 디펜스 게임처럼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런 시스템도 구현되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너가 생각해보고 나에게 의견을 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거 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일단 자료는 다 모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셋 중 하나 100레벨 되면은 100레벨마다 3개의 선택지가 주어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죠. 선택한 캐릭터의 진영이 게임에 어디까지 영향을 줘야 할까요? 전면 반영. 정파, 사파, 마교, 혈교, 산적, 요괴에 따라서 영입 가능한 제자가 달라지네요. 지금 그럼 상대적으로 요괴도 적고 산적과 혈교와 마교도 적은데 얘네들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요? 노선, 관계까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으려면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것도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85인을 3기질의 매핑, 계승형, 방랑형, 공정형으로 적으로 등장하던 캐릭터 플레이어가 고르면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도플갱어로 남기기, 그대로 둠, 적풀에서 제외. 똑같은 건 싫으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 몇 가지 제안이 나왔어요. 코드를 실측하고 왔어요. 지금 AI가 진단하기로는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똑같아서 문제라는 거죠. 적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항상 상대편이 내 레벨에 따라서 결정이 돼도 지금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계는 지루할 수밖에 없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판단하는 게, 그럼 이거는 수정을 하죠 뭐. 명성이 아무 문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벌은 6개인데 동시에 한 개만 살아있다는 거는 적 문파가 지금 한 개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 문파가 시비를 걸면 나머지 5은 자동으로 조용해진다. 이러면 재미가 없죠. 전투판 3종. 그리고 AI 문판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 영토가 근데 지금 8개로 아마 한정되어 있죠. 영지를 보면은 8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지금 바뀐다는 건데 동시성 상한, 동시에 6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펜스 웨이브, 이게 더 급하다고 하네요. 두 제안 중 이쪽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유가 셋입니다. 공주 풀 수 있는 유일한 형식, 지금 지루한 거를 얘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승패 조건이 다른 두 번째 판이 생깁니다. 그러네. 라이벌 침공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구현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행동력 하루 6 AP가 주어지는데 순찰의 2 AP, 하루의 전투가 최대 3번이죠 지금. 웨이브 방어는 AP로 막으면 안되고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방어를 하도록 되어 있나봐요. 걸려오는 판이라는 거 보니까 그러면 재밌겠네. 이 순서로 지금 추천을 해줬어요.
지금 보면은 0번 고무줄 해제부터.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0번부터 2번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자. 모든 계획은 태스크로 체크박스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해. 시작하자. 이렇게 해주고 설계 문서 먼저 만드는 게 좋죠. 지금 여기도 서버 에이전트 5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4개는 대기 중이네요. 1개만 움직이고 있고, 여기 이제 스토리 관장하는 것이고, 무림 스토리 관장, 그리고 여기는 무림 게임 시스템 관장.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줄게요. 그리고 혈교 인물 관통사. 혈교에 배속된 개별 인물이 0명 없었어요. 그러면 만들어주면 되죠. 마교인 중 일부를 혈교로 돌리지 말고 혈교 인물 추가하면 되죠. 우리 무공 시스템도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인물만 추가를 하면 돼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도감도 서사도 없습니다. 서사 집필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까요? 85명 전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하기로 했던 계획은 이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 구조가 지금 다시 재편되고 있고, 이게 원래 전투를 하면서 경험치를 얻어서 캐릭터와 제자가 성장을 하는 구조였는데, 디펜스 모드면은 그것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기다리고 전투를 좀 더 해보죠. 내일은 이 퀘스트 부분을 진짜 실질적으로 좀 움직이는 걸로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위력 약한 자부터. 제가 이거를 지금 원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항상 적들을 내 캐릭터와 제자의 비례해서 지금 강함 설정을 하다 보니까 매번 전투를 하는데 뭐 쉬워지는 것도 없고 어려워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까 이제 눈치를 챘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보면 전투 부분이 제법 잘 구현이 되어 있죠. 실시간 전투로.
행동력이 없고 행동력 추가. 마교 잔다. 원래 여기 보면은 천하 비모대회하고 문파 쟁패 이런 구현은 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 전투 자체가 계속 내 캐릭터와 제자들의 전투력을 비례해서 지금 수정이 됐기 때문에 너무 지루한 감이 있었어요. 창천문. 지금 보니까 창천문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던 캐릭터하고 지금 여기 실제로 나오는 적이 달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일단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좀 추가를 해주고 내가 공유해준 전투 탭의 창등 산문 도걸 문파 쟁패 등 전투 탭의 여러 창들에서 실제 적으로는 산적이나 마교가 나오고 게임 전투 페이지 앞단에서는 전혀 다른 캐릭터가 매칭이 되어 나오는 버그가 있어. 한마디로 캐릭터 매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저기 확인하고 수정해줘. 이렇게 해서 추가로 명령을 해주고요. 이거를 다른 데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을 진행할까요? 이건 제가 자율자동 예전에 구현하라고 시스템 설정을 조금 손을 댔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또 열렸네. 이 부분들 말고 내가 지시했던 것만 잘 해줘. 지금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스토리 잘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게임 시스템 수정도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 서버 수정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계속 밖으로 나가지고 있고, 일단 게임은 더 이상 진행은 안 될 것 같고 에셋을 조금만 더 봐볼게요. 아까 초기에 말했던 부분들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보면 지금
배경 제거가 너무 안 돼 있죠. 수정 지시했고, 이 부분 무공 표현하는 것들 지금 손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일단 그렇네요. 시작 특성 12종 성격 트레이. 총 성격을 30종으로 확장. 이렇게 진행해 놓고요. 오늘 날이 되게 더운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자꾸 일단 오늘 구현을 하기로 했던 것들은 다 지나간 것 같고, 내일 이 시간 되면 아마 이 두 가지 부분 수정한 거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공 스킬 구현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고. 네, 인물이 1789. 이게 무공 구현된 그 자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SC 지금 1800장 정도 된다. 어마어마하게 뽑았죠.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다시 봐볼까요? 강우가 검을 거두자 대평이라 불렀으되 병방의 곡식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8시에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서 추가로 어느 부분을 더 수정을 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디펜스 모드가 구현이 되고 나면은 게임이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사운드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사운드가 보면은 BGM하고 기본적인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들만 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캐릭터 소리라든지 그런 기합 소리 같은 것도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